2025년도 Fast MRI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이대천 팀의 기계공학부 김동희, 최진석입니다. 전체적인 모델 구조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올해 Fast MRI 챌린지에 참가하게 된 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Fast MRI 챌린지에 참가할 당시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대회 참여를 결정하여 GPU를 할당받지 못한 상태로 대회를 진행하였고 딥러닝이나 MRI 이미지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를 계기로 딥러닝 분야에 더욱 흥미를 느꼈고 올해는 작년의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대회에 다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대회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PU의 VRAM 제한입니다. 저희는 VRAM 8GB의 GTX 1080 환경에서 모델을 돌려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메모리 에피션트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3600초의 인퍼런스 타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앙상블 기법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어 최적의 모델 조합을 찾는 데에도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브레인 데이터에 이은 니 데이터가 추가됐다는 점인데 데이터의 성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두 데이터 타입에 대한 모델을 따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Mixture of Experts 기법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데이터 종류별 학습이 더 용이하였습니다. 저희가 리컨스트럭션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주요 전략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듯이 MOE 기법이 허용되면서 저희는 각 데이터 타입에 대한 정보를 각기 다른 엑스퍼트에게 학습을 시켜 모델이 학습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앙상블 기법을 활용하여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로버스니스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엑셀러레이션 8인 이미지들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체크포인트 에버리징을 진행하였는데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내에서도 학습의 시점에 따라서 다른 모델이 될 수 있음을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MOE 기법을 활용함에 따라 종류별 엑셀러레이션을 커스텀으로 생성할 수 있게 하여 부족한 데이터를 보충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파이프라인에 대한 간략한 오버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모델에 통과시키기에 앞서 Rule Based Classifier를 통해서 브레인과 니 데이터를 구분하였고 이를 SSIM 평가 시 사용하는 마스크를 씌워 모델에 통과시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Feature Vernet과 Feature Image Vernet 이렇게 두 모델을 학습에 이용하였습니다. 두 모델 모두 Case-based 데이터를 이미지로 리컨스트럭트 하는 모델인데 Feature Image Vernet은 Feature Cascade에 이어 Image Cascade가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Feature Cascade에 기본적으로 있는 Block-wise Attention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고 인코더와 디코더가 서로 웨이트를 공유하는 Weight Sharing Feature Vernet 블록을 사용하였습니다. Feature Vernet은 Cascade 12, Channel 32, Sensitivity Channel 8을 사용하였고 Feature Image Vernet은 Feature Cascade 12에 Image Cascade 6의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은 에폭이 증가하면서 점점 감소하는 코사인 어널링 기법을 사용하였고 처음 5에폭 동안은 서서히 러닝 레이트가 증가하는 웜업을 주었습니다. 옵티마이저로는 코사인 어널링 러닝 레이트와 잘 어울리는 애덤 W 옵티마이저를 웨이트 디케이 10의 -4승으로 주어 사용하였습니다. 한정된 GPU VRAM으로 학습시키기 위해 Gradient Checkpointing과 DeepSpeed와 같은 메모리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모델에 넣을 때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MR Augmentation은 Case-based Data Augmentation 기법으로 저희는 최대한 원본 인풋과 비슷한 인풋을 학습에 사용하기 위해 5도 이내의 로테이션, 5도 이내의 shearing, horizontal flip만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10의 폭 이후에 어그멘테이션이 시작되도록 딜레이를 주었고 Augment Strength가 0.5까지 증가하는 Exponential Scheduling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SSIM 평가 시 사용하는 마스크와 동일한 이미지 마스크를 씌워 로스를 계산해
실제 리더보드 이밸류에이션에 필요한 부분만을 모델이 학습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학습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셋도 트레인 셋에 포함시켜 학습을 밸리데이션 없이 진행했고 4배율 마스크를 학습시킬 때는 8배율 데이터 마스크를 4배율로 변환해 4배율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방식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트 에버리징은 학습 중반 이후 학습이 수렴된다고 판단하면 그 부근의 모델을 웨이트를 평균 내서 최종 모델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5회폭 간격으로 모델 4개 정도를 뽑거나 연속한 5개 혹은 10개 정도의 모델을 뽑아서 웨이트를 평균 내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과적합을 막고 프라이빗 리더보드 셋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인퍼런스 타임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 리밋이 있는 대회 세팅과도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델 앙상블은 피처 버넷이 리컨스트럭트한 이미지와 피처 이미지 버넷이 리컨스트럭트한 이미지를 평균 내서 최종 아웃풋으로 만드는 에버리지 앙상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두 모델에서 리컨스트럭트된 이미지의 에런 로스 맵을 플롯해 보았을 때 아래 사진과 같이 서로 다른 분포를 보임을 확인했고 서로 다른 부분을 잘 리컨스트럭트 한다고 생각해 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엑셀레이션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 SSIM 값을 소폭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레퍼런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과 배운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역대 수상자들의 영상을 보며 어떠한 방법론이나 모델들이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번 연도 달라진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의 데이터셋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활용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추가된 것은 이전 대회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었고 이 데이터셋을 분석하는 데에도 꾸준히 시간을 쏟았습니다. GPU VRAM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데이터셋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시간 허비를 줄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대회를 진행하면서 브레인인지 니인지 데이터 타입에 따라 그리고 마스크 타입에 따라 데이터가 학습 방법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했고 가설을 세울 때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세워야 하고 이에 따른 검증도 별도로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저희 팀은 협업 툴로는 노션, 버전 관리는 GitHub으로 하였는데 원드비와 같은 ML 오퍼레이션 툴을 더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마지막에 베슬 서버를 세대까지 배정해 주셔서 MOE 전략에 필요한 여러 모델을 학습시키기에 용이했고 중간 평가를 통해 상위권 팀들에게 추가 GPU를 할당해 주는 방식도 동기부여 측면에서 좋았습니다. 끝으로 대회 운영을 위해 힘써주신 조교분들과 대회를 후원하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